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한 32만 2천원 이 정도죠. 32만 2천원까지도 좀 엄청나게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연초에 한 43만원 선, 요때쯤인가요? 요때쯤에 한 43만원 선,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거의 뭐 5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시총도 2배 가까이가 거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에요, 정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공장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주 국가가 미국이랑 유럽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CMO, 위탁 생산 이제 발주인데, CMO 계약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삼바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았어요. 이런 수주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뭐 이제 이뮤노메딕스, 이름이 어려워요.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삼바의 고객사 중에요,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거기에 이제 CMO 계약 금액이 한 345억 원에서 뭐 1850억 정도까지 확대가 됐었다고 공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약을 맺은 약품이 22일에 또 뭐 FDA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거래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이제 22일 정도였나요? 유럽 소재의 이제 다국적 제약사랑 한화로 한 48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또 위탁 생산 CMO 의향서를 체결도 했고요. 그다음 뭐 지난 10일쯤에는 바이오벤처랑 또 단일 계약으로 가장 큰 규모인 뭐 한 4,48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규모가 크게 위탁 생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바이오가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클 거고, 아마 뭐 이런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또 세계적인 또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시장에 의한 반등도 있지만 하락폭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게 크진 않았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밸류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뭐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비례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최근에 그런 이슈가 터졌던 구간들, 어떤 위탁 생산이나 수주 발주 이런 거에 대해서 터진 구간들을 이제 상승한 자리를 놓고 본다면, 기존의 요 구간 대비해서 본다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조정을 좀 맞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라든지 뭐 이슈들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번갈아 가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급 주체가 오히려 이런 기존의 원래 개인을 제외한 원래의 메이저 세력들의 이제 주포다, 메이저 세력들이 주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면 여기 상승을 해준 날 4월 10이네요. 4월 10날부터 오늘까지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평균 단가가 거의 한 55만 8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55만 8천원 정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이네요. 그쵸? 55만 8천원 라인인데, 지금 오늘은 좀 쌍끌이 매도를 했죠. 다른 주체들까지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이제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쵸? 이제 이 55만 8천원이라는 라인을 좀 더 쪼개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쪼개서 보면
요 정도 구간이에요. 그쵸? 요 정도 구간이고 아무래도 여기서 한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리고 또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좀 끌어모았던 한 이 정도 이렇게 볼게요. 53만 3천 원 정도 되죠. 53만 원대에서 55만 원대까지 요 정도 범위 내까지 내려온다면, 이 정도까지 눌림을 한번 주어 본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앞으로 그렇게 크게 지난번 코로나처럼 어떤 쇼크성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무너진다고 해도 기존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IT 이런 쪽이 좀 데미지를 입을지언정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데미지가 좀 적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한 50만원 초중반 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보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제 주포인데 27일이네요. 27일부터 요날부터죠. 27일부터 딱 지금 상승을 어느 정도 해놓고 꺾이기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주포들이 이걸 쥐고 있던 그 주체들이 점점 털고 나가는 모습이 수치와 그래프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지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느리지만, 이게 데드크로스를 만든 자리부터 시점으로 해서 느리지만 조금씩 단계별로 점차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더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하락은 사실상 이거 떨어졌어 무조건 하락했어 라는 개념보다 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이죠. 좀 눌림이라고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 종목을 상방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은, 쉬어가는 템포는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던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 보시면요,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죠. 지금도 여기서 조금 더 낮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침체 구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는 그런 위치를 어느 정도 밸류를 계산을 해본다면 다가올 그림은 한 이 박스 안에 좀 어느 정도 머무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그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밖에 접근을 못해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을 때는 60선도 따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얻어맞고 다시 또 빠져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좀 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3만원 선까지, 53만원까지는 열어두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짧은 폭의 단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일단은 요 스토캐스틱을 활용해서, 그리고 스토캐스틱 포함한 단기적인 이런 파동의 흐름까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타점을 잡아서 짧게 일단 수익을 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렇게 역배열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쭉 일단 당분간은 하락 추세로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모니터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가격대가 아닐까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라든지 이런 요약 내용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나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